자, 공통매입이 뭐냐? 공통매입이 뭐냐면은, 자,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우리 과세와 면세의 차이점 알죠? 부가가치세가 있고 부가가치세가 없고, 그죠? 그런 차이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얘가 이쪽으로 매입을 하면은 부가세, 얘가 매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매입을 했어. 또는 기계장치를 매입을 했어. 그럼 이거 분계 어떻게 하죠? 기계를 매입을 했다 아까? 기계장치 얼마? 1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만원. 그렇게 하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얘는. 근데 면세 사업자는 자 매입을 합니다. 기계를 매입을 합니다. 부가세 만원. 기계는 부가세에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분개하죠? 사변에 기계장치 얼마? 11만원.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하죠. 얘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다. 얘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 못 받죠. 왜? 부가세 신고를 안 하니까. 되지?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회사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동시에 하는 거야. 동시에 합니다.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합니다. 동시에 합니다. 자, 동시에 하는 회사들 많죠? 대표적으로 뭐 신문사. 예를 들어서 울산신문 알죠? 신문사야. 신문사는 신문 발행은 면세입니다. 신문 안에 광고는 과세. 그러면 그 인쇄하는 기계 있죠? 윤전기. 윤전기 기계를 사옵니다. 윤전기 기계선 뭐야? 광고에도 인쇄하고 광고도 인쇄하고 신문도 인쇄하죠. 동시에 쓰잖아.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죠. 그 윤전기를 매입을 한 거예요. 윤전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그럼 부가세 얼마죠? 500이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잖아. 이런 애들을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공통매입이라고. 이런 애들을 공통매입. 자, 그럼 부가세 어떻게 돼? 이쪽으로 쓰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쪽으로 쓰면 불공이죠. 이 500만 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 500만 원. 그게 바로 그래서 얘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500. 그럼 먼저 첫 번째 안분부터 배워. 안분. 자, 안분은 뭐냐? 안분은 예정 때 하는 거야. 예정. 이거는 예정입니다. 예정. 그럼 정사는 뭐냐? 확정 때. 얘는 확정 때. 있고 이거는 재계산이라는 거죠. 막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안분도 나오게 되고 정산이 나오게 되고 재계산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안분은 언제라고요? 안분은 예정 때 우리 요 신고하죠. 자, 예를 들어서 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얘가 1기 예정이죠. 얘를 뭐 2월 25일,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하자. 예정 때 요 500만 원 공통매입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안분하는.
뭐에 비례해서 안분이 되죠? 뭔가 비례할 게 있어야 되죠? 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매출액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자, 요거 매출액이 1억이야. 연쇄 매출액이 1억입니다. 그러면은 공통 매입세가 얼마? 500이죠? 공통 매입세가 500이잖아. 공통 매입세 500이죠? 500을 곱하기 1억 플러스 1억분의 1억 과세 플러스 면세분의 면세 과세 플러스 면세분의 면세 그래가지고 1억 플러스 1억분의 1억 이러면 얼마가 나와? 250 나오죠. 절반 250. 그럼 250이 안분하거든. 그럼 면세에 250이야. 그럼 과세가 얼마 돼? 250엔이다. 그러면 250은 불공이고 250은 매입세 공제에 받을 수 있다. 요거를 계산해요. 여기 안분입니다. 내가 항상 요 이론부터 먼저 설명하죠. 왜? 요 이론을 알아야 서류를 만들 때 왜 여기 이 자리에 금액을 왜 넣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요 밑에 있는 요 공식이 있죠. 요 공식을 이해하면은 서류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갖다 넣으면 돼. 이 공식을 서류에 그 자리에 갖다 넣어버리면은 250이 자동으로 계산이 탁 돼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궁금해해야 돼. 왜 과세 플러스 면세분의 면세인가요? 과세 플러스 면세분의 과세해도 되는데 왜 과세 플러스 면세분의 면세인가요? 왜냐? 불공을 구해내거든. 왜 이거 구해냅니까? 그럼 이 표 보세요. 이 표의 내용이 제목이 뭐죠? 매입세 불공개 내용이죠. 불공을 계산을 해요. 이 제목이 매입세 불공개 내용. 얘가 불공이잖아. 면세 사업에 들어오는 거에 불공이죠. 그죠? 그래서 면세 사업거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플러스 면세분의 면세, 이런 면세의 매입세가 산출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250. 그러면 250이 불공이네. 그럼 나머지 250은 공개받을 수 있네. 여기 바로 안분계산입니다. 자, 정사는 뭐라고요? 요거. 자, 이거 우리 이런 설명했었죠. 자, 보세요. 부가세는 자, 예전 때는 그냥 신고하는 거야. 하는 겁니다. 그 아까 여기서 불공 잡았죠. 얼마 잡았다? 250 불공 잡았죠. 예전 때는 예전 거 3개월치만 계산해. 확정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확정 때는 6개월치 계산하는 거야. 알죠? 확정 때는 6개월치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6개월치 계산하면 6개월치 계산을 해서 그럼 얼마가 나오죠? 해서 250 예전 때 잡았잖아. 그지? 250을 빼. 그 나머지를 불공 잡아줘. 그래서 얘가 얼마게? 얘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6개월치를 계산해야 되죠. 예전 때는 과세 플러스 면세분의 면세할 때 이거 3개월치로 계산한 겁니다. 왜? 예전 때는 3개월밖에 발생 안 했잖아. 그죠? 근데 6개월, 확정 때는 어찌 한다? 6개월치로 전체로 계산해서 예전 때 계산한 거를 빼 마이너스 250. 요 금액을 공제받는. 여기 바로 여기 확정 때 정산하는 스타일. 자, 그럼 볼까요? 자, 요때 예전 때 요까지가 예정이잖아. 그죠? 요까지가 예정입니다. 자, 이게 확정이야. 확정입니다. 확정 때는 어떻게 하라고? 여기 정산입니다. 자, 정산은 6개월치로 계산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정산은 6개월치로 계산한다.
6개월치 공통매입세 얼마? 800. 6개월치 과세 얼마? 2억 플러스 6개월치 면세 3억분의 3억 면세분의 면세. 그러면 6개월치 불공이 480. 매입세 800 중에서 480이 불공이야. 근데 예정 때 250 불공 잡았잖아. 그럼 확정 때 230 불공 잡는다. 자, 제 계산은 뭐냐? 제 계산. 예를 들어서 아까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동시에 하는데 자, 공통매입이 들어갔죠? 공통매입세. 공통매입이 5천만 원 들어갔다. 부가세가 500이죠. 그럼 이 500을 갖다가 매출에 비례해서 안분한다고 그랬죠? 안분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매출이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거든. 언제는 얼마가 매출될 것이고 언제는 대충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게 대충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래 되면 여기는 여기고 여기가 2억이고 여기가 2억이고 여기가 0억. 자, 0억이라고 했죠. 자, 보세요. 계획이 지금 매출 계획이 이래 돼. 그죠? 이때 6개월에 한 번씩이죠.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이래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공통 매입세에서 이 매입세 있죠. 매입세는 돌려받는 게 좋죠. 매입세 공개받는 게 좋잖아. 그러면 언제 매입해야 제일 좋아? 언제 매입해야 제일 좋느냐? 요때 매입해야 제일 좋습니다. 왜? 요때는 면세가 없죠? 전부 다 이거예요. 500만 원 전부 다 공개받을 수 있습니다. 요때 매입하면 어때? 전부 다 면세죠? 그죠? 요때 매입하면 전부 다 불공입니다. 요때는 뭐야? 반반이죠? 250, 250. 250 공개받을 수 있거든. 그럼 요때 매입해야겠네 라는 잔머리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이래, 야 아무 때나 매입해 하고 요 면세 비율 있죠? 요 면세 비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5% 변화가 발생하면은 면세 비율이 면세 비율은 과세와 면세 이 매출액의 비율입니다. 요거는 뭐야? 50%죠. 1억이니까 50%거든. 이거는 100%죠. 이건 제로잖아. 요 변화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 변화가 발생하면은 새로 계산해. 새로. 그럼 이걸 언제까지 새로 계산합니까? 언제까지 하느냐? 이걸 자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뭐냐면은 건물 구축물과 그 외로 나눠. 그렇죠? 건물 구축물과 그 외로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자 만약에 요때 취득했죠. 요때 취득했잖아. 그래가지고 1대1로 안분했겠지. 정산하고 안분 정산했을 겁니다. 그럼 요때 어떻게 돼? 면세 비율이 확 올랐죠. 면세 비율이 확 올랐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 변화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재계산한다. 요때 재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100% 가지고 계산 안 합니다. 체감률이라는 게 있어요. 체감률. 건물 구축물은 6개월 지날 때마다 5%를 줄이고 그 외에는 25%를 줄입니다. 체감. 예를 들어서 얘가 건물이다. 저 공통 매입한 것이 건물이다. 자, 요때 취득했습니다. 요때 재계산할 때 95%로 계산해요. 요때 또 재계산하면 90%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는 85%,
그 다음에 80%. 6개월에 한 번 지날 때마다 5%씩 감소를 시킵니다. 제가. 그러면 6개월에 5%니까 1년이면 10%죠. 그럼 얘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10년 동안 재계산을 합니다. 그럼 얘는 그 나머지 것들은 6개월 지날 때마다 25% 체감시켜버리거든. 그럼 6개월에 25%, 그럼 1년이면 50%. 그럼 2년이면 끝나네. 얘는 그 나머지 것들은 2년 동안 재계산. 필요 없는, 신경 안 써도 돼.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요것만 신경 쓰세요. 왜? 이거 나중에 또 설명해야 돼. 됐죠? 여기 바로 재계산입니다. 자, 그런데 요 재계산을 할 때는 한 가지 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재계산할 때는 어떤 자산에 대해서 재계산을 해야 되느냐? 어떤 자산에 대해서 재계산하냐면은 감가상각 대상자산. 감가상각 대상자산. 그럼 시험에 막내죠. 여러 개.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자산 아닌 것은 어떻게? 제외. 감가상각 대상자산만 재계산 들어갑니다.